어제 추석이 지나고 나서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명절 내내 울려댔던 휴대폰이 오늘부터는 다시 조용해졌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평소에는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 한 통 없다가 명절만 되면 갑자기 안부 전화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가 나기도 했고요. 도대체 평소에는 뭘 하느라 그렇게 바쁜 건지, 부모 생각은 명절에만 하는 건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70을 넘어서니 이제야 그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주 둘째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갑자기 웬일인가 싶어서 받아보니 추석 차례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내려올지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기쁘긴 한데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제대로 안 하던 아이가 명절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효자가 된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런 패턴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더라고요.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문자 하나 보내기 힘들어 하다가 명절이 되면 갑자기 연락이 빗발치듯 옵니다. 언제 올지, 뭘 준비할지, 친척들은 언제 오는지, 음식은 뭘 해달라는지 정말 바쁘게 연락이 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운 자식들이 부모를 명절 때만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말입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생각을 하며 뒤척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만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들어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자식들도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첫째는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어서 야근이 일상이고, 둘째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셋째는 사업을 시작해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왜 하필 명절에만 연락을 할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번에 첫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워하더니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첫째가 말하길 평소에도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매일 생각한다고 합니다. 출근길에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문득문득 부모님 얼굴이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일수록 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전화를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싶은데 막상 전화기를 들면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하고 끝나면 오히려 더 어색할 것 같고, 그렇다고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하자니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차마 못하겠다는 거죠. 정말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하더라고요. 저희 세대와 자식들 세대는 소통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희는 전화로 길게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간단히 소통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께는 문자로 안부를 묻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망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부모와의 거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무엇이든 부모에게 털어놓고 의지했는데 커서 독립하고 나니 어떤 선을 지켜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모님이 부담스러워하실까봐, 그렇다고 너무 연락을 안 하면 불효자가 될까봐 그 중간 지점을 찾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명절은 다릅니다. 명절은 자연스럽게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연락할 명분도 확실하고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부모님도 당연히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하시는 시기니까 마음 편히 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못한 안부 인사를 명절에 몰아서 하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또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평소에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키우고 직장 다니다 보니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와서 아이들 재우고 나면 이미 밤 11시가 넘는데, 그때 부모님께 전화드리기엔 너무 늦고, 그렇다고 주말에 연락드리려 하면
아이들 돌보느라 또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도 직장을 다니니까 집안일도 나눠서 해야 하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픽업하는 것도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하고 정말 숨 돌릴 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명절만큼은 회사도 쉬고 학교도 쉬니까 비로소 여유가 생겨서 부모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또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매일매일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도 솔직한 근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잘 된다고 하면 거짓말 같고 안 된다고 하면 걱정을 끼쳐드릴 것 같고 그래서 애매하게 그냥 잘 지낸다고만 하기엔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아서 차라리 연락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정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식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싶어서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부모 걱정은 좀 해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 세대도 똑같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렸나 돌이켜보니 그렇지 않았거든요. 특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는 정말 바빴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일을 배우느라, 동료들과 어울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정말 24시간이 모자랐거든요. 밤에 애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평일에는 직장일로 바쁘고, 그때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렸는지 생각해 보니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에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에는 정말 바빠서 깜빡하곤 했는데 그런 특별한 날만큼은 꼭 연락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도 그때 서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식이 특별한 날에만 연락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부모가 되어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자식들이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나름대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명절에 연락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절은 단순히 연락하는 날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각자 바쁘게 살다가도 명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에게 마음이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안부 전화인 것 같습니다. 또한 명절은 자식들에게 부모님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명절마다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친척들과 어울리며 놀았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자주, 더 진심으로 연락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명절은 자식들에게 부모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바쁘게 살다가도 명절이 되면 문득 부모님이 한 살 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챙겨야 할 때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만 연락하는 게 서운하기보다는 그 연락 자체가 고마웠거든요. 바쁜 와중에도 부모 생각을 해주고 시간을 내서 안부를 물어주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연락이 없어도 크게 서운해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로서는 만족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가끔 안부 전화를 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대신 제가 먼저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가끔씩 문자로 안부를 물어보거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건강 조심하라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맛있는 음식을 해 먹었을 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낸 메시지에 답장도 하고 가끔은 먼저 안부를 묻기도 하고 무엇보다 예전보다 편하게 대화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만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1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각자의 근황, 고민거리들을 털어놓고 서로 조언도 해주고 정말 가족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연락이 좀 뜸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자식들이 명절에만 연락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라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간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 자체가 자식들 나름대로 부모님께 표현하는 사랑과 효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대신 명절에 오는 그 소중한 연락을 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평소에는 제가 먼저 자식들에게 관심을 표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들과의 연락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 자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 표현 방법이 우리와 다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비록 평소에는 바빠서 연락을 잘 못하더라도 명절만큼은 꼭 안부를 물어주는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